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줌인이 다채롭게 되는 효과를 넣은 줌인 뮤직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결과물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보고 오신 영상을 만들려면 일단 srf 시드를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스타일 익스플로어에서 934번 요 srf 시드를 선택했는데 이런 종류의 효과로 연습을 하실 때는 약간은 추상적인 느낌의 이런 팝 스타일 같은 게 잘 어울려요. 해당 srf 시드를 사용해서 첫 번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게 휴대폰 세로 릴스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9:16으로 생성을 했어요. 큐트걸 인 더 파크라고 했는데 이 srf 시드 영향으로 이 뒤에 부분에 스타일들이 이런 식으로 이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에서 줌 아웃을 사용할 건데 줌 아웃 2배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 오른쪽 크리에이션 액션에 줌이 안 보이는 경우엔 모어 옵션을 클릭하시면 줌이 꺼져 있는 경우에요. 이걸 다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켜져서 보이게 됩니다. 이 줌 아웃 2배의 경우엔 원본 이미지를 50%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을 생성하는 거예요. 이건 에디트에서도 똑같은 기능이 가능합니다. 에디트를 눌러보시면 수정할 수 있는 에디트 모드로 가는데 여기 스케일이 있죠. 이 스케일을 쭉 줄여서 50%에 맞춰줍니다. 원본 이미지를 50%로 축소를 하고 여기서 서브 및 에디트를 실행을 시키면 줌아웃 2배와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결과는 똑같지만 에디트의 장점은 줌아웃이 실행될 때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 있어요. 반면에 줌아웃 같은 경우엔 실행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프롬프트에 수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후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말하기로 하고 저처럼 2배 말고 1.5배를 사용하셔도 돼요. 줌인 효과가 조금 더 부드럽게 줌인 되는 느낌을 만들 수 있죠. 줌 2배 버튼에 마우스를 오버해 보시면 여기에 수정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 숫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2나 1.8이나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2배 줌 버튼이 1.8배 줌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 세팅된 1.5나 2배 말고 다양한 배율이 필요하시면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돼요. 처음에 보신 비디오는 2배 줌을 실행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2배 줌을 실행을 시킵니다. 2배 줌을 실행을 시키면 이와 같은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줌아웃된 이미지를 확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엔 원본 이미지 사이즈의 프레임이에요. 4장의 이미지를 연속해서 볼 건데 이 부분을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이미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다시 보시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셨나요? 이 프레임 안은 고정이 돼 있고 외곽 부분이 생성이 된 건데 이 경계 부분 같은 경우엔 이 외곽과 이어지는 것 때문에 약간씩 변합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식의 줌아웃 이미지를 만들고 원본을 위에다가 레이어를 포개면 요 경계 부분들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요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5% 정도 되는 요 경계 부분이 정확하게 안 맞으니까 원본 이미지를 레이어로 합치시는 작업을 하실 때는 그거 고려해서 원본 이미지를 살짝 크롭해서 레이어로 올려 놓으셔야 정확하게 일치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이미지를 가지고 똑같이 줌아웃을 실행시킵니다. 이와 같은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번 이미지에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 피사체, 여기 피사체, 여기 피사체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가 사용한 프롬프트는 큐트걸 인 더 파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큐트걸은 요 큐트걸이 맞는데 추가적으로 인물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 이유는 현재 화면에서 주 피사체인 큐트걸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줌 아웃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처음 생성한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 전체에서 피사체가 약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큐트걸이라는 게 잘 표현이 됩니다.
줌아웃을 한번 실행시킨 결과물에서 보면 한 요 정도 차지하고 있죠.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나쁘지 않은 비율이에요. 줌아웃을 2번 실행시키게 되면 이 원본 이미지 입장에서는 4배 줌아웃이 된 거고 4분의 1이 된 겁니다. 처음에 이미지가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1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숫자 계산보다 실제 화면을 보시면 주피사체가 센터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 눈에는 이게 꽤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미지 전체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에 표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주피사체가 너무 작아지면 미드저니는 큐트걸 인 더 파크라는 프롬프트에 충실하기 위해서 추가로 생성되는 부분에 이렇게 큐트걸을 다시 한번 생성하게 됩니다. 추가로 다른 인물이 나타나는 걸 피하고 싶으시면 줌아웃이 아니라 에디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에디트에서 스케일을 줄여서 50%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큐트걸 부분을 삭제해서 인더파크만 남겨둡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에디트를 실행하게 되면 이 주변 부분에 공원의 배경의 요소들만 추가해서 생성되게 됩니다. 추가로 생성되는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컨트롤하고 싶으시면 줌이 아니라 에디트를 활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2배 줌만 사용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마지막 이미지인 이 이미지를 줌아웃 2배를 시켜서 이런 결과물을 얻습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추가적으로 이쪽에 인물이 생성이 안 됐죠. 그 이유는 추가적인 생성에서 이 인물의 하체 부분까지 생성이 됐죠. 전체적으로 이미지에서 큐트걸이 어느 정도 보이게 표현이 돼서 추가적인 인물 생성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4번 이미지를 다시 줌아웃을 실행시킵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큐트걸이 생성되고 이런 느낌이 생성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srf 시드를 선택한 게 이런 재밌는 느낌으로 다양한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거라서 저는 이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사용할 건데, 다른 종류의 srf 시드를 활용하시거나 이 주변부에 컨트롤을 하고 싶으시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에디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캡컷에서 편집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파일 이름들 보시면 4321로 이렇게 반복이 되죠. 마찬가지로 4321이 됩니다. 이유는 마지막 이미지를 가지고 줌아웃을 만들었고 마지막 이미지를 가지고 줌아웃을 만들었기 때문에 연결이 되려면 이렇게 역순으로 집어넣어서 편집을 하셔야 돼요. 캡컷에서 해당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편집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순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역순으로 배치를 하고 플레이를 시켜보시면 지금 캡컷에서 이미지를 가져다 놓으면 5조의 기본값으로 설정이 돼서 굉장히 느린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전체를 설정을 해서 길이를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19에서 20프레임 정도로 차지하게 조절을 하셔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줌아웃으로 함께 생성된 4장의 이미지 같은 경우엔 화면 효과가 없어도 화면이 바뀌는 느낌이 충분히 재미있게 표현이 됩니다. 줌인이 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엔 화면 전환 효과가 하나 필요해 보여요. 이 부분의 화면 전환 효과는 제가 주로 쓰는 지연 줌을 사용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화면 효과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변하다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줌인이 되는 포인트에 모두 다 화면 효과를 적용을 시킵니다. 줌인이 되는 모든 포인트에 화면 효과를 추가를 해서 마지막 이미지까지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지연 줌 화면 전환 효과에 어울리는 제가 자주 쓰는 거죠. 이런 셔터 소리를 추가해 줍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해당 클립은 이렇게 화면 효과가 시작되는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클립과 클립이 연결되는 부분에 소리를 가져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변환되는 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화면 전환과 어울리는 소리를 함께하면 조금 덜 심심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 포인트에 모두 다 소리를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살짝 보시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사진 효과로 이런 결과물을 볼 수 있는데, 이미지와 이미지가 변하는 이 부분이 조금 심심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키보드 소리를 하나 집어넣을 겁니다. 캡컷에서 키보드 소리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키보드 소리들이 있는데, 키보드 소리에 보면 굉장히 길게 키보드가 쳐지는 소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2번 정도 치는 키보드 소리가 있어요. 저는 이 키보드 소리를 가져다가 소리를 플레이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2번의 키보드 소리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1번이면 될 것 같아서 중간 부분을 커팅을 합니다. 앞에 부분에 여백도 커팅을 해서 소리를 하나 만들어요. 이처럼 한 번에 키보드 누르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잘림 키보드 소리를 화면이 전환되는 포인트에 맞춰서 가져다 붙여줍니다. 이렇게 키보드 소리까지 추가해서 만들어진 영상을 앞부분을 살짝 보면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운드를 전체 영상에 걸쳐서 작업을 해주시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환 효과만 만들어서 끝내긴 좀 심심해서 저번 시간 리텍스처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좀 더 만드는데, 리텍스처와 srf 시드를 활용해서 구조가 같고 스타일이 다양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이전 영상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리텍스처와 srf 시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비디오를 생성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구조가 같은 이미지 영상을 2개를 만들고 하나의 영상을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구조가 같은 이미지가 겹쳐지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고 루프 영상을 만듭니다. 3개의 영상은 루프 영상을 만들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프롬프트를 써서 피사체가 배경을 벗어나는 비디오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를 마지막 장면에 붙여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화면 전환 마찬가지로 지연줌을 시간을 조금 길게 사용을 했어요. 사진 찍는 소리 똑같이 집어넣고 거기에 배경음악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앞에서 편집한 줌아웃 영상과 뒤에서 편집한 리텍스처로 변화하는 영상을 합쳐서 편집을 하면 시작할 때 보셨던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 줌아웃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줌인 효과가 나는 뮤직비디오 기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3분 완성 뮤직비디오처럼 뮤직비디오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뮤직비디오 사이에 활용할 재미있는 효과를 알려드리는 거라서 뮤직비디오 전체를 만드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발자국 단어는 줌입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줌만 사용했더니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미드저니 줌 기능은 굉장히 간단하게 줌아웃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요즘은 숨겨져서 잘 안 쓰는데 이 기능도 알아두면 활용도가 높은 간단한 방법이니까 꼭 한 번씩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자국 단어 줌과 함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